저는 중학교 때 450명 중에 한 전교 150등 정도 했었고, 아침 10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이제 한 14시간 이렇게 학원에서 하루 3끼 다 해결하고. 공부에 있어서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잘 활용하는 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스터디 닥터 권혁재 박동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저의 이제 복수하는 시간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또 동호님의 스토리를 그때는 또 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긴장되네요. 박동호님 살아온 그런 스토리라든지 또 요즘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분들 대상으로만 강연이 아니라 또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또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부라는 게 사실 학생이 해야 되긴 하지만 환경을 받쳐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부모들에게도 강연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되게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호님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럴 자격이 충분한가? 그거를 이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는 또 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터 좀 있었고, 동호님만의 그 공부 철학이 언제부터 좀 생겼고 어떤 생각인지를 좀 먼저 묻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는 고등학생 때부터인데 그 마음가짐의 준비가 중학생 때부터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럼 동호님은 중학교 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학원을 조금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국어나 영어 이런 거는 좀 잘 못했고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수학 풀면은 이제 맞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취감을 느껴나갔다. 네, 맞아요. 그냥 수학만 조금 한 상태에서 선행은 많이 안 하고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저는 중학교 때 450명 중에 한 전교 150등 정도 했었고, 사실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엄청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중위권 뭐 이 정도였는데, 그 150등이라는 성적을 받고 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중요한 단어가 두 개나 나왔는데 성취감하고 자존심 두 개가 이제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그렇죠. 중학교 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냐 얘기를 하면은 특목고 입시 실패가 있습니다. 다 합격하는데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 친구들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동호님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되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줬네요. 네, 맞아요. 이 실패 경험을 가지고 그냥 조금 무기력하게 고등학생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뭐 성향이 그래서인지 뭔가 이걸 이겨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특목고 떨어진 이후 성적이 급상승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제일 사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가 아니겠어요? 성향.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약간 유전학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Don't even worry about it.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잘난 게 많이 없었어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약간 몸도 약간 왜소하고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막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하지도 못했고 뭐 영어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냥 혼자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수학 문제 푸는 거. 근데 이제 막 내가 성적까지 낮으니까 나는 과연 잘난 게 뭘까 라면서 내가 조금 더 멋있고 잘나게 살려면은 뭐라도 하나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을 어릴 때 가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호님 얘기를 듣다가 든 생각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거의 30이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 분들 더 내려가면 초등학생 분들도 다 자기만의 그 철학이 있고 자신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어른들보다도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라온 환경이나 학습 배경 그리고 뭐 자신의 성향 이런 게
결정이 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살 건지가 그쵸.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20대를 넘어서 30이 넘어가면은 사람이 좀 잘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 성향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릴 때는 그게 형성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또 대치동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목동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목동은 정말 약간 경쟁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좀 치열한 느낌이 네, 좀 맞아요. 왜냐면 여러 지역에서 날고기인다 하는 애들이 다 오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 아침 10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네. 이제 한 14시간 이렇게 학원에서 하루 3끼 다 해결하고 진짜 좀 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시는 편이잖아요. 네네. 공부에 있어서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영상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맞아요. 뭐 짧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그런 맞아요. 주제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네네. 거.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공부 머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을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1시간 걸리는데 누구는 2시간 걸릴 수 있고. 그렇죠. 공부라는 게 진짜 딱 한 가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성적이 만약에 높은 과목에 과투자를 하면 또 이건 낭비인 거고. 그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분배를 잘하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내 성적이 얼마나 되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하루에 지금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어려운 단어가 나와가지고 근데 메타인지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메타인지 잘 모르긴 한데 나 스스로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공부는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고 결국 나를 잘 알고 나를 이겨내야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철학학원 얘기했을 때 동호님이 많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러면 동호님은 좀 특이한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특이한 공부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 한자 학원을 좀 다녔어요. 한자요? 네, 초등학생 때 다녔는데 왜냐면은 저희 이제 큰 누나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자 이제 자격증을 딴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자격증 급습 따는 게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큰 누나 다닐 때 그냥 저도 그냥 따라다녔어요. 초등학생 때니까 엄마가 그냥 같이 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자 외우는 게 좀 싫긴 했지만 맨 처음에 이제 4급을 따고 그 다음에 3급 따고 2급까지 땄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했던 기억을 왜 얘기하느냐, 한자 공부가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쵸. 지금까지도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는 그런 한자로 된 게 많잖아요. 순우리말 말고는. 그쵸. 어떤 말이 있어도 뭔가 이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냥 이 분석을 하면은 단어의 뜻의 깊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이해력이 빠르고 굉장히 좀 이해도가 깊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지금까지 책을 3권을 썼거든요. 책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어휘라든지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요즘 트렌드랑은 안 맞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대치동은 영어에 집중을 했고 여의도에서는 한자에 집중한 거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뭐 여의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거 컴퓨터하고 다녔는데 그거까지는 컴말 1급 땄어. 그럼 오늘은 동훈님의 인터뷰를 또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성취감,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효율, 세 가지가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정말. 아니었나 싶어요. 그 세 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공부법 전문가시니까 구독자분들 공부법 전문가님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닥터의 권혁재, 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건 학습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진짜 종소리 들으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그 종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척수반사처럼 뭔가 나와요. 맞아요. 저희 스터디닥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